네,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또 사고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질타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의뢰, 열악한 이제 노동 환경에 따른 처우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란 것은 아주 보편적인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출산율이 줄었다 하더라도 전국에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여성들 사회 진출 그런 것이 기본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니까 거의 모든 가정에서 어린이집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인력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만은 그 많은 인력을 그럼 전부 다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많은 시설들의 질을 높이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대학 혹은 뭐 대학원 아동학 전공 뭐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집 보모를 하게 하고 처우 개선해서 웬만한 교사 정도의 중고등학교 교사 정도의 봉급을 받게 한다든가 뭐 그런 생각도 대안도 있습니다. 사실이 또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의 일로서 또 대조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그러한 조직체입니다. 그런데 모든 군대를 그럼 현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대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월급이 한 50만 원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30, 40만 원 되는지. 그런데 이제 군대를 그냥 난 그걸 생업으로 하겠다. 사병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지원자만 받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군대 자체의 어떤 질서와 이런 것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막중한 임무에 비하여 어떤 정신적 상황이 부족한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한 장난을 한다든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현재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열악한 대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의무병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학력의, 그러니까 우수 인력들이 젊은 시절 일시적으로 거기에 종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록 2년 정도의 그런 기간을 임시로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인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그러한 이제 충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이제 하필 의무병, 이제 군대와 어린이집 교사를 이렇게 비유를 하냐? 이게 남성과 여성 젠더 이퀄리티 여러 가지 얘기할 때 흔히 남성의 특성을 이제 폭력성이라고 그러고 여성의 특성을 생명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물론 여성의 우호적인 그런 이제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근데 사실이 이제 생물학적으로서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근거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이 또 사회적으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폭력성, 그렇게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남을 정복하고 남보다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본능을 활용해서 국가적으로 남성 인력을 징발해서 하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근데 여성의 생명사랑 본능, 이런 것, 생명보호 본능, 이것을,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어린이 양육과 그런 것을 책임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국가적인 그런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사실상 그 모든 여성들에게 의무적인 이제 복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양육의 이제 실질적인 책임 그거는 의무적인 복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나날의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일과 시간을 할애해서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활동도 거의 대다수의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아까도 군대를 만약 그냥 현재의 대우로 지원 원하는 사람만 받는다면 전체 인력 중에서 아무래도 좀 하급 인력이 오게 됩니다. 사병들을 그렇게 한다면은. 근데 마찬가지로 현재의 어린이집 교사도 그렇게 좀 고급 인력으로 여성 직업인 중에서 그렇게 고급 인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꼭 이렇게 사람을 이제 고급 인력, 하급 인력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오해가 가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무 부여입니다. 신성한 의무 부여. 이제 어떤 직업적으로 가장 적은 노동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얻기 위한 것이 일반적인 직업의 속성인데 그 중에서 좀 비교적 전문성이 덜한 그런 이제 일로서 어떤 수익을 위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건 자기가 얻는 이익에 비해서 그 일의 사명감이 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경우로 활동 보조인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전신 장애인제 아주 중증 장애인 여성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활동 보조인들이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제 피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보수를 받으면서 그냥 이제 휠체어만 타고 다닌다든가 웬만하게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한테 활동 보조한다면서 생색내고 그런 것을 선호하지 정말 중증 장애인에게 엄청난 그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은 이제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무조가 부과된다면 군대도 전방의 고된 근무라든지 혹은 후방의 어떤 편한 근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냥 배정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큰 불만 안 하고 왜냐하면 의무니까 오히려 또 힘든 것일수록 사명감으로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생명사랑의 업무도 의무가 되어야 하는 거고 의무가 되면은 그만큼 자기가 더 힘들다 하더라도 고되다 하더라도 더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현재와 같은 순전한 그 자본주의적인 그런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직업으로만 이것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복무하고 특히 여대생들 이제 군대도 고학력자를 우선 뽑듯이 특히 여대생들 그런 사람들 전부 1, 2년간의 그러니까 어린이집 복무를 한다면 본인들도 그 양육 연수를 하게 되고 좋은 사회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완전한 직업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다 그런 생각보다는 자신의 의무 그러니까 국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라는 자부심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의무 복무를 하면은 현재의 군대나 비슷하게 이렇게 충분치 못한 그런 이제 보수를 받게 하게 되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굉장한 이제 그 복지 수요 해결이 되죠. 그 예산 절감도 되고 그렇다고 이런 복무하는 여성들한테만 그 희생을 요구하냐? 그게 아닙니다. 복무는 물론 비출산 여성들이 해야 되죠. 그러면서 비출산 여성이 나중에 출산하면은 이 복무 기간 중에 그 실질 임금, 어린이집 교사 임금 같은 그런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출산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면은 그 현재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출산 여성에 대한 상대적인 큰 혜택을 주게 되니까 이런 것도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인지 삼득인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재의 어떤 그 기득권층 혹은 기존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부 과연
이제 국민들 앞에 사람 사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이제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정부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